네, 사건의 팩트 체크와 범죄 심리 분석까지 동시에 가능한 시간입니다. 사건 개장 코너입니다. 네, 이 두 분이 계셔서 이 코너가 가능했어요. 프로파일러이시자 충북대에서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5년째나 시경캡을 맡고 있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3부,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늘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는 또 혹은 이번 달은 이 조두순 출소 임박과 응징 예고 이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선 기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주시죠. 네.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출소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통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 사회적으로 이 잘못 처리됐던 일들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진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아시다시피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 고작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른바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래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줬기 때문이고요. 12년이 지나서 오늘 토요일 12일 아침 6시를 전후에 출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출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조두순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라는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종훈 격투기 선수, 네. 명현만 씨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난 10월에 유튜브에서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 응징하겠다. 심지어 어느 그 공중파 예능 방송에도 출연해서 네. 분이 안 풀려서 조두순이 있는 교도소까지 갔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안산에 산다고 밝힌 한 시민이 네. 응징하겠다는 영상 올리고, 뭐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영상 올리고 해서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엄청나고요. 댓글도 응원한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응징을 예고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전 관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게 무슨 재림 예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 같은 범죄자를 특징적으로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프레데터. 예, 그래서 이제 성적 포식자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네. 그렇게 쓰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강간범이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1970년도에 매사추세츠 성적 포식자 법 자체가 만들어져 갖고 이런 범죄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네네. 따로 연구를 수백 명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의 심리 구조라든가 행동 그 양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아주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따로 관찰 필요하다. 따로. 그러고 제가 왜 재림 뉴스 말씀드린 건 뭐 종교적 말씀이 아닙니다. 그 네. 정도로 그한테 공격자의 서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가서 마치 영접하듯이 하는 것은 이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이 흥분, 그렇죠. 각성 효과를 줍니다. 오히려 조두순한테.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어떤 사적 구제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범죄 심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를 서사를 부여해서 오히려 다음 범죄로 진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 자체가 그 사람을 흥분시켜서 오히려 더 범죄를 유도하게 되는 범죄로 유도하게 되는. 성적 각성이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 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그 부분을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 법무부라든가 법무부에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이 범죄 전문가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예측할 텐데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성범죄 대응 활동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혹시라도 어떤 보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만으로도 조두순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두순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다 기억해야 할 부분이지만 12년도 길다고 계속 강조하고 피해자가 어려서 잘못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재판정에서 사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 그런 가해자인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혹시라도 실제 보복이 있을까 봐 뭐 정확한 출소율도 잘 안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안산 집까지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서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VIP도 아니고 무슨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 대접을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연구 자체를 따로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케이스가 이제 조두순 대표적일 텐데 대략 어떤 그러니까 가해를 했다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절대 네버. 그렇죠. 예. 그건 아이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잘못이다. 아이가 날 유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아이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지금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런 프레데터들은 흔히 말하는 이 어떤 잘못했다는 반성의 기미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연구라든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 미국에서 그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까 김영선 기자가 소개해 준 것처럼 이 응징하겠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고 사실 사회적으로는 겁도 나고 여전히 화도 나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조 씨가 보복에 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일부 그러니까 조 씨와 함께 이제 교도소에 있었다고 주장한 일부 재소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씨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8,900표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면서 체력 단련한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법무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조두순은 계속 독방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금 조두순 나이가 69살인데 이 나이와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일반 남성도 하기 힘든 시간당 1,000개 8,900표기를 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간당 1,000개 8,900표기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서 가해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여전히. 네네. 이것은 이쪽 영웅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커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언론 행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사가 부여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피해자의 구호라든가 제가 단언하건대 조두순은 1에서 10 사이에 6, 7 정도의 위험성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두순 말고의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금도 출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두순 말고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지금도 출소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조두순이 무슨 영웅입니까? 왜 조두순만 주목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반 뉴스도 일상적으로 접하고 외부에 있는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 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목받고 있네 다시 한번 또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두순 혹은 그 이상 끔찍하지만 그 이상의 범죄자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장치가 있나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출소 후에 7년간 전자발찌 작용을 한다고 했고 전담 보호관 절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늦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수용 중에 본부에서 500시간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은 날림이다. 날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의 교화 교정 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대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동 성범죄자가 어떤 아주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오는 그 시간이 사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실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고 넘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채우기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거의 단언한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 특히 아동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실화되어 있는지 법무부의 담당자 와서 저랑 한번 토론을 하시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화돼야 됩니다. 특히 이런 아동 성범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기본 100시간
또는 최대 300시간, 조두순같이 특별한 경우는 500시간까지도 이렇게 심리치료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런 심리치료를 받은 이 범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이후에 행동 패턴 같은 걸.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출소 직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런 심리치료도 받았던 걸 연상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효과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어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반짝 교정 교도소에서 반짝 심리치료할 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 관리 이런 게 진짜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게 결론입니다. 이게 차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정도의 위험도가 6이라면 6에 맞는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7이면 7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각각의 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해서 예를 들면 닥터 누구누구의 프로그램 해갖고 그 사람이 전담해서 이렇게 맡는 일종의 스터디 그룹 형태 그것이 10년 정도까지 꾸준히 가서 출소 후에도 관리될 수 있게끔 이게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냥 거기서 그건 수강처럼 대학교 시간차만 있군요. 강의만 듣고 나오는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선택적 성범죄자 프레데터들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것이 떨어집니다. 효과가. 그 학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수준별로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이 정도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마저도 부실하다. 그렇죠. 그 최근에 KBS 시사 직격이었나요? 이 성범죄자들이나 그 분들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그 MH5님. 그렇네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되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쿠바랑 님도 배상훈 교수님 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일깨워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허술하고 그 자체도 이제 불안한데 전자발찌 무용하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이 전담보호관찰관도 예전에 한 150명을 다룬다고요, 한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0, 170명 정도를 하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1:1 전담 마크를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무도실무관을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것은 조두순만 특별한 케이스로 그 자체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의 동시에 출소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동시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조두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쫓아가는 사람만 그냥 이제 부각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방치한 듯한 사실은 식용캡 지금 5년 하셨으니까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났을 테고 이 보호관찰관 제도도 굉장히 이분들 부담스럽잖아요. 혼자 보호관찰관 분들은 항상 국감 때마다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너무 숫자가 적다는 거를 항상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했지만 한 번도 증언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역설적으로 조두순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찔끔 증언되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보호관찰관 분들은 1인당 그 담당하고 있는 범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놓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보호관찰관은 어느 전공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대학에서 어떤 전공과 어떤 실무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시는 거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있어봤자 교정심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대학원 정도의 일부 과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법무부 같은 데서 그런 전문가를 키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럼 체계적으로 기초를 가지고 차곡차곡 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여론이나 국회에서 뭘 하니까 뭘 데리고 온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아랫돌 빼서 윗돌, 윗돌 빼서 아랫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정 공무원들을 자격증 따갖고 시킨다고 해서 해보니까 실제 되지도 않는.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셔서 이 전담 보호관찰관은 따로 무슨 라이센스가 있거나 따로 교육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기본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 시스템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기초가 약하다.
뭘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뭘 줘야지.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프로그램 전혀 없이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거의 이제 맡기는 수준의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우리는 조두순만 얘기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이 그냥 평생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 번 지적을 좀 하셨죠. 네. 단계가 있죠. 처음엔 공포. 그다음에 나중에는 체념. 네. 그다음에는 숨습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예. 네네. 그 피해자들이 어느 단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주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지원한다는 게 가서 말을 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는 무심한 듯 도와주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보십시오. 피해자 이름 뭐 누구 바짝 관심했는데 그럼 그 집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한 듯 도와주라. 이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 기초적인 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각각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죠. 주변에서. 예. 네. 근데 지금 뭐가 반짝했을 때는 와 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싹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인터넷 BJ가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그루밍 범죄인가요? 네,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온라인상에서 그루밍하느냐 오프라인상에서 그루밍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여러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 보도된 사건을 보면 인터넷 방송 BJ가 자기 방송을 즐겨보던 초등학생을 모텔로 유인해서 성추행,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이 BJ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루밍 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가출 청소년처럼 이 보호막이 약한 대상에게 많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네. 부산 지역에서 최근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가출 청소년들한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처음엔 잘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후에 협박해서 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1명 그리고 10대 2명 이렇게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루밍 성범죄 수사나 처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관형명이고 정식 범죄 분류는 뭐 서브오디네이트 레이프, 그러니까 지배강간의 일종입니다. 지배강간. 예. 그러니까 지배강간, 의식적, 그러니까 세뇌에서 강간하는 식.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적 공격과 레이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전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마치 사귄 것처럼 느낍니다.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게임하면서 옆에 채팅창 열어놓고 마치 자기 동료인 것처럼 친구처럼 채팅을 하면서 네.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일종의 그걸 다 줍니다. 원하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구조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아이가 뭐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 아이가 먼저 좋아하게 말한다든가 이런 피해자가 이제 전치가 되기 때문에 수사 처벌. 왜냐하면 법의 관점으로 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사진도 보내고 먼저 네네.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수사나 처벌. 네.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 증명해내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뭔가 처벌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순간이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결과 법 체계입니다. 결과적으로 뭘 했는가에 대한 입증인데. 네. 그러니까 동기법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체계, 이런 특별한 범죄 체계는 동기법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럴 의도가 뭐였는가에 대한. 근데 우리는 거꾸로니까 수사나 처벌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범죄에서 이제는 온라인 성범죄가 더 광범위하게, 더 네. 대다수, 무방비하게 정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 특히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생, 굉장히 더 그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지금 거의 만연해 있고요. 만연해 있다. 보도상으로도 많이 되지만 랜덤 채팅 앱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게임 메신저 통해서도 온라인 그루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까 해서 법안이 이미 사실은 국회에 다 발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경찰이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아동 청소년을 위장해서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 많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주장을 해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경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도.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청소년 공무원 좀 애매하죠.
또래들이 공무원. 공무원이란 말은 좀 전 모순되는 건데 이거를 수사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 또래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예. 잘 알잖아요. 예, 루트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사 시스템 자체가 무엇인가 연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은 따라가기 바쁩니다. N번방도 대학생들이 실제 본인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흐름을 따라가니까 추적이 쉽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법이 좀 연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접근하기 쫓아가면 이미 사라져버리는 범죄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사건 개장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